16번째 세미월 위스커스 이야기. 옛날에 타비사 스투이치 아줌마라고 불리는 엄마 고양이가 살고 있었어요. 타비사 아줌마는 항상 걱정이 많았어요. 아기 고양이들을 계속 잃어버렸고 그럴 때마다 아기 고양이들은 항상 말썽을 피웠기 때문이었지요. 빵을 굽는 날 타비사 아줌마는 아기 고양이들을 찬장 안에 가두어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모펫과 미튼스는 붙잡았지만 톰은 찾지 못했어요. 타비사 아줌마는 톰을 부르면서 온 집안을 찾아다녔습니다. 계단 밑에 있는 식품 저장실을 들여다보았고 가구들이 모두 먼지막이로 덮인 가장 좋은 손님용 침실도 살펴보았습니다. 타비사 아줌마는 곧장 계단으로 올라가서 다락방도 살펴보았지만 어디서도 톰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타비사 아줌마가 사는 집은 아주 오래된 집이었고 찬장들과 복도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두께가 1m가 넘는 벽들도 있었지만 자주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작은 비밀 계단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확실히 벽 아래쪽에 된 나무판에는 삐죽삐죽한 모양의 이상한 작은 문들이 있었고 밤에 물건들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치즈와 베이컨이 말이죠. 타비사 아줌마는 점점 더 불안해져서 야옹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온 집을 뒤지는 사이에 모펫과 미튼스는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벽장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아기 고양이들은 문을 밀어서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기 고양이들은 불에 굽기 전에 부풀리기 위해서 냄비에 담아둔 밀가루 반죽으로 곧장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작은 발로 반죽을 톡톡 건드렸어요. 우리 작은 머핀을 만들어 볼까? 미튼스가 모펫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겁에 질린 모펫은 밀가루통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튼스는 버터 만드는 곳으로 도망가서 우유 그릇들과 함께 돌 선반 위에 놓여있던 빈 단지 속에 숨었습니다. 손님은 이웃에 사는 타비사 아줌마의 사촌 리비 아줌마였어요. 리비 아줌마는 이스트를 빌리려고 왔지요. 타비사 아줌마는 엉엉 울면서 계단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어서 와, 리비. 들어와서 앉아. 나 정말 어떡하지? 타비사 아줌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들 토머스를 잃어버렸어. 지들이 데려간 것 같아서 걱정이야. 그러고는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상에 타비사, 걔는 맨날 속썩이네. 지난번에 차 마시러 왔을 때에는 내가 제일 아끼는 모자로 실뜨기 놀이를 하더니 말이야. 그래, 어디를 찾아봤어? 온 집을 다 뒤졌지. 내가 감당하기에는 지들이 너무 많아. 그 말썽꾸러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타비사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난 쥐는 별로 무섭지 않아. 아들 찾는 거 도와줄게. 회초리로 때리는 것도 함께 말이지. 그런데 난로망에 웬 검댕이 이렇게 많아? 굴뚝 청소를 해야 돼. 아, 세상에. 리비, 이제 모펫하고 미튼스도 없어졌어. 둘 다 찬장에서 빠져나왔잖아. 리비 아줌마와 타비사 아줌마는 한 번 더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비의 우산으로 침대 밑을 찔러보기도 하고 찬장 구석을 뒤지기도 했어요. 심지어 촛불을 가져와서 다락방에 있는 옷장을 들여다보기도 했지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래층에서 누군가 허둥지둥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비사 아줌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집에 온통 쥐들이 들끓어. 폭 뒤에 있는 쥐구멍에서 새끼쥐를 7마리나 잡았지. 지난주 토요일에 저녁으로 먹었어. 그리고 늙은 아버지 쥐를 보았어, 리비. 엄청나게 큰 늙은 쥐였어. 내가 잡으려고 달려들려고 하자 또렷한 이빨을 드러내더니 쥐구멍 속으로 사라졌어. 쥐들 때문에 너무 신경 쓰여, 리비. 리비 아줌마, 타비사 아줌마는 찾고 또 찾았습니다. 둘 다 다락방 마루 밑에서 이상하게도 롤리폴리 푸딩을 만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사촌의 아기 고양이가 한 마리 있네. 리비 아줌마가 밀가루 통에 있던 모펫을 끌어내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펫 몸에 묻은 밀가루를 털고 부엌 바닥에 바로 앉았습니다. 모펫은 잔뜩 겁에 질린 것 같았어요. 모펫이 말했습니다. 엄마, 부엌에 할머니 쥐가 한 마리 있었는데 밀가루를 훔쳐갔어요. 리비 아줌마, 타비사 아줌마는 반죽이 들어있는 냄비를 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굵은 자국이 확실히 남아있었고 밀가루 반죽 한 덩어리도 없어졌지요. 모펫, 쥐가 어디로 갔지? 하지만 모펫은 너무 무서워서 차마 밀가루통 밖을 내다보지 못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리비 아줌마, 타비사 아줌마는 아기 고양이를 계속 찾으면서도 모펫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함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버터 만드는 곳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맨 처음 발견한 것은 항아리에 숨어있던 미튼스였습니다. 항아리를 기울여주자 미튼스가 기어나왔어요. 미튼스가 말했습니다. 엄마, 버터 만드는 곳에 늙은 쥐가 한 마리 있었어요. 엄마, 정말 무시무시하게 커다란 쥐였는데 버터 한 덩어리야 밀방망이를 훔쳐갔어요. 리비 아줌마, 타비사 아줌마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버터와 밀방망이라고? 불쌍한 우리 토머스. 타비사 아줌마는 두 손을 쥐어짜면서 소리쳤습니다. 리비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밀방망이라고? 우리가 옷장을 살펴볼 때 다락방에서 푸딩 만드는 소리가 나지 않았어? 리비 아줌마, 타비사 아줌마는 다시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다락방 마루 밑에서 푸딩 만드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오고 있었어요. 리비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사촌, 일이 심각한걸. 곧바로 존 조이너를 불러야 할 것 같아. 톱도 가져오라고 하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아기 고양이 톰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아주 오래된 집에 있는 굴뚝을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주지요. 굴뚝 안에서 길을 잃는 데다 엄청나게 큰 쥐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톰은 천장 안에 갇혀있기 싫었습니다. 엄마가 빵을 구우러 갔을 때 톰은 숨기로 결심했어요. 톰은 안전하게 있을 곳을 찾다가 굴뚝에 숨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불을 지핀 지 얼마 안 되어서 난로는 아직 뜨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이 붙은 초록 가지에서는 숨이 턱턱 막히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톰은 난로망 위로 올라와서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옛날식의 커다란 아궁이였어요. 굴뚝 안은 널찍해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였지요. 그래서 아기 고양이 톰이 움직이기에는 충분히 넓었습니다. 톰은 아궁이로 바로 뛰어들어서 주전자가 걸린 세막대기 위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톰은 세막대기에서 한 번 더 훌쩍 뛰었고
굴뚝 안쪽에 튀어나온 전반에 발을 디디면서 난로망에 검댕을 떨어뜨렸어요. 톰은 연기 때문에 콜록콜록 기침했고 저 밑에 있는 아궁이에서 나뭇가지가 탁탁 소리를 내면서 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곧장 굴뚝 위로 올라간 후에 비스듬히 세워놓은 석판 밖으로 나와서 참새를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난 돌아갈 수 없어. 혹시 미끄러지면 뱃속으로 떨어져서 내 아름다운 꼬리야 자꾸 푸른 재킷이 그을 테니까. 굴뚝은 무척 크고 옛날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아궁이에서 통나무를 집히던 시절에 지어진 것이었죠. 굴뚝은 지붕 위로 작은 돌탑처럼 솟아있었고 맨 꼭대기에 비를 받기 위해 비스듬히 세워놓은 석판 아래로 오후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톰은 점점 더 겁이 났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뒤에 톰은 검댕을 헤치면서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마치 작은 굴뚝 청소부가 된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톰은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통로를 지나가면 또 다른 통로가 나왔어요. 연기는 줄어들었지만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위로 올라갔지만 굴뚝 꼭대기까지 가기도 전에 누군가 벽돌을 빼놓은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양고기 뼈들이 주위에 뒹굴고 있었어요. 이상한데? 누가 굴뚝 이 높은 곳에서 뼈를 갉아먹었을까? 여기 오지 말걸. 게다가 이 이상한 냄새는 뭐지? 쥐 냄새 같은데 정말 지독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톰이 말했습니다. 톰은 벽에 난 구멍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빛이 거의 들지 않는 데다가 몸이 꽂힐 정도로 좁고 불편한 통로를 발 질질 끌며 지나갔습니다. 톰은 더듬거리면서 몇 미터를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지금 다락방 벽 아래 댄 널빤지 뒤에 있는데 아래의 그림에서 별 표시가 된 곳이에요. 그러다가 어둠 속에서 톰은 순식간에 구멍 아래로 곤두박질 쳤고 무척 더러운 누더기들이 쌓인 곳 위에 떨어졌습니다.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본 톰은 평생 그 집에서 살면서도 생전 처음 보는 낯선 곳에 와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공기가 답답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무척 작은 방이었고 판자, 석가래, 거미줄, 나뭇가지, 석고반죽이 여기저기에 굴러다녔습니다. 주저앉은 톰의 맞은편 저 먼 곳에 거대한 쥐가 한 마리 앉아 있었어요.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내 침대 위에 굴러 들어오다니 도대체 어쩔 셈이지? 이를 딱딱 맞부딪히면서 쥐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굴뚝을 청소해야 할 것 같아요. 가엾은 톰이 말했어요. 에나 말이야! 쥐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타닥타닥 발소리가 나더니 늙은 아내 쥐가 석가래 위로 불쑥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순식간에 아내 쥐는 톰에게 달려들었고 톰이 미처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채기도 전에 톰의 코트를 벗기고 실로 꽁꽁 묶은 뒤에 단단히 매듭을 지었습니다. 늙은 쥐는 아내 쥐를 보면서 코담배를 피웠습니다. 아내가 일을 끝내자 그들은 둘 다 앉아서 입을 해 벌린 채로 톰을 노려보았습니다. 늙은 쥐가 말했습니다. 이름은 세뮤얼 위스커스였어요. 에나 말이야, 오늘 저녁으로 속에 아기 고양이가 들어가 롤리폴리 푸딩이 먹고 싶어.
그럼 밀가루 반죽, 버터 한 덩어리와 밀방망이가 필요해요. 톰은 어떻게 요리할지 궁리를 하면서 애나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세미얼 위스커스가 말했어요. 안 돼, 애나 마리아. 빵가루를 묻혀서 제대로 만들자고. 말도 안 돼요. 버터와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다고요. 애나 마리아가 대답했지요. 쥐 두 마리는 잠시 함께 의논하더니 멀리 사라졌습니다. 세미얼 위스커스는 벽 밑에 난 구멍 속으로 들어갔고 버터를 만드는 곳에 가서 버터를 가져오기 위해 대담하게 현관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죠. 그리고 밀 방망이를 가져오기 위해 두 번째 원정을 나섰어요. 그는 술통을 굴리는 양조장 일꾼처럼 앞발로 밀 방망이를 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리비 아줌마와 타비사 아줌마가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고양이는 옷장 안을 들여다보려고 초에 불을 붙이느라 바빠서 세미얼을 보지 못했지요. 애나 마리아는 밀가루 반죽을 훔치기 위해 벽 아래를 지나 창문 덧문을 따라 내려가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애나 마리아는 작은 접시를 옆에 놓고 앞발로 밀가루를 약간 떴지만 모펫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편 다락방에 혼자 남은 톰은 꿈틀거리며 도움을 청하려고 야옹야옹 애를 썼어요. 하지만 입은 검댕과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고 몸은 밧줄로 꽁꽁 묶여 있어서 아무도 톰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거미 한 마리가 천장 틈에서 나와 멀리 떨어져 매듭을 자세히 살펴본 게 전부였지요. 거미는 매듭에 있어서는 전문가였어요. 불운한 청색 파리들을 묶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것은 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톰은 뒹굴면서 꿈틀대다가 완전히 지치고 말았습니다. 곧 쥐들이 돌아왔고 톰으로 푸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쥐들은 톰에게 버터를 바른 뒤에 밀가루 반죽으로 줄줄 말았습니다. 애나 말이야, 실은 소화가 잘 안 되잖아? 세미얼 위스커스가 물었어요. 별 문제 없다고 애나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다만 애나는 톰이 머리를 움직이지 않았으면 했어요. 톰이 머리를 흔들어서 반죽을 망가뜨렸기 때문이죠. 애나는 톰의 귀를 붙잡았습니다. 톰은 이빨로 물고 침을 뱉고 야옹야옹 울면서 온몸을 꿈틀거렸습니다. 밀 방망이는 앞뒤로, 앞으로, 앞으로, 뒤로, 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미얼과 애나는 밀 방망이를 한 쪽씩 잡았습니다. 꼬리가 삐져나왔잖아, 애나 말이야. 가져올 밀가루 반죽이 부족해. 그래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져왔어요. 애나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멈춘 다음 톰을 한번 보더니 세미얼 위스커스가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아니야. 맛있는 푸딩이 될 것 같지 않아. 그을은 냄새가 나잖아. 애나 마리아가 뭐라 대꾸하려고 할 때 벼랑간 저 위에서 다른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쓱싹 쓱싹 톱질 소리와 함께 강아지가 벽을 긋고 컹컹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쥐들은 밀 방망이를 떨어뜨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애나 말이야, 들켜버렸어. 우리 집. 아니, 다른 쥐들. 짐도 싸서 바로 떠나야 해. 푸딩을 여기 두는 게 마음이 걸려요. 하지만 당신이 뭐라고 해도 저 실은 소화가 안 될 것 같아. 이리 와서 침대보에 있는 양고기뼈 챙기는 것 좀 도와줘요. 굴뚝에 훈제햄을 숨겨놓았어요. 애나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결국 존 조이너가 널빤지를 드러냈을 때 마루 밑에는 밀방망이야 정말 더러운 밀가루 반죽에 쌓인 톰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지독한 쥐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존 조이너는 아침 내내 킁킁 냄새를 맡고 낑낑 우는 소리를 하며 꼬리를 흔들고 머리를 구멍 속에 넣은 채로 송곳처럼 주위를 뱅뱅 돌았답니다. 그런 다음에 존 조이너는 널빤지에 다시 못을 받고 도구를 가방에 챙겨 넣어서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고양이 가족들은 크게 마음을 놓았고 존 조이너에게 저녁을 먹고 가라고 초대했습니다. 톰을 말았던 밀가루 반죽은 벗겨내서 푸딩으로 만들었는데 검댕을 숨기기 위해 건포도를 넣었어요. 그리고 고양이들은 버터를 벗겨내기 위해 톰을 뜨거운 목욕통 안에 집어넣어야 했지요. 존 조이너는 푸딩 냄새를 맡았지만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서 아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스 포터를 위해서 외바퀴 손수레를 만드는 것을 방금 전에 끝냈는데 그녀가 또 곧바로 새 장을 2개 주문했기 때문이었죠. 오후 늦게 우체국에 갈 때 나는 골목길 안쪽에서 세뮤얼 위스커스와 그의 아내가 내 것과 똑같이 생긴 조그만 외바퀴 손수레에 큰 짐을 싣고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막 포테이토즈 농부 아저씨의 헛간 대문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세뮤얼 위스커스는 숨이 차서 헐떡거렸습니다. 에나 마리아는 여전히 높은 목소리로 다그쳤고요. 에나 마리아는 갈 길을 잘 알았고 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난 절대로 외바퀴 손수레를 에나 마리아에게 빌려준 적이 없어요. 그들은 헛간 안에 들어갔고 끈을 이용해서 자신의 짐을 건초더미 위로 끌어올렸어요. 그 후로 오랫동안 타비사 아줌마의 집에서 쥐들을 찾아볼 수 없었지요. 한편 포테이토즈 농부 아저씨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헛간이 온통 쥐들로 넘쳐났어요. 그들은 닭 모이를 다 먹어버렸고 겨와 귀리를 훔쳤고 곡식 자루에 구멍을 냈어요. 그들은 전부 세뮤얼 위스커스 부부의 자녀들, 손자들, 증손자들이었어요. 끝이 없었습니다. 모페과 미튼스는 매우 뛰어난 쥐 사냥꾼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쥐를 잡으러 마을에 나갔고 일거리가 무척 많았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무척 안락하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헛간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쥐를 많이 잡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쥐꼬리를 한 줄로 매달았는데 쥐꼬리 수십 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톰은 항상 쥐를 무서워했어요. 절대 얼굴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죠. 생쥐보다 큰 것은 뭐든지요.